안녕하세요. 방산관리기술사 2015년 2교시 풀이 6번 문제 풀이해보겠습니다.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저도 학습하는 방법을 익힌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복습하는 올릴까 말까 고민했어요. 근데 까먹는 것보다 제가 먼저 영상 찍으면서 복습을 하는 게 먼저 우선일 것 같아서 일단은 하는 거고, 어디 레퍼런스가 있는 건 아닌데 문제 푸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나름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은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 겸 제 복습을 통해 가지고 학습하고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어쨌든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선원이 1테라베크렐이 2개씩 구입을 해가지고 0.2테라베크렐이 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가정을 하나 세워야 되는데요. 가정 1이 선언은 이제 이 사람이 어느 작업장을 이제 시작을 한 게 아니라 이미 작업을 하고 있었다입니다. 이미 어느 기간 동안 작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 즉 어느 정도 기간을 갖고 작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는 거죠. 이미 진행되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1테라베크렐에서 0.2테라베크렐이 되기 위해선 이 코발트의 그 반감기 5.3년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은 약 12.3년이 필요해요. 1테라베크렐에서 0.2테라베크렐이 되려면은 12.31년이 필요합니다. 약 12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애초에 이제 보관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보관 폐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저장함에 넣기 위해서는 0.2테라베크렐이 돼야 되는데 1테라베크렐에서 0.2테라베크렐이 되려면 12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기간 작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는 가정이 일단 들어가고요. 밑바탕으로 폐기가 이미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저는 뭐 의견을 나눴던 분들이나 의견을 주셨던 분들이나 뭐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그 막 저장함에 뭐 폐기된 선언을 넣어가지고 구하는 문제느냐 막 그런 문제느냐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일단은 현재 시점으로는 법령에 의거해가지고 사용이 이 보안 쪽 관련을 보시면은 사용이 종료된 밀봉선언은 2년까지 보관 할 수 있다. 이리듐 같은 경우는 취급부터 1로부터 5년이고요. 일단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이 가정을 이용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폐기된 생은 계속 들어오는 게 아니라 2년이 지나면은 이제 폐기 시설로 이제 보내겠다는 거죠. 이 보관 폐기 일단은 그리고 이 저장함의 보관 폐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관 시설의 취급 기준 방산작업 종사자가 보관 시설에서 취급을 할 때 저장함에 넣어서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제 이동이나 운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자제한다. 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어쨌든 저장함에 넣어서 보관 시설에 보관하는 경우 이제 2년까지 보관할 수 있다. 그래서 선원 같은 경우는 1년마다 반감기계가 5.3년인데 1년마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적분을 쓰기엔 좀 그렇습니다. 어차피 2회밖에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이번 연도에 들어온 것들이라고 하면은 0.2테라베크렐에 곱하기 2로서 0.4테라베크렐의 선언이 있는 거고, 두 번째 이제 1년 전에 이미 들어와 있던 것들, 그것보다 먼저 했던 거는 이미 나가지고 없는 거죠. 그래서 1년이 지난 것들은 0.2테라베크렐 곱하기 2 마이너스 5.3년 곱하기 1 이렇게 했을 때 0.1755인데
이게 두 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하면 0.351 테라베크렐이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저장함에 넣어가지고 이미 저장 시설에 있는 경우는 이제 있는 그 방사능의 양은 0.751 테라베클렐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제 가정이고요. 다른 가정이 있다면 다른 걸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방사능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밑에 이제 조건을 보시면은 확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일단 보셔야 되는 거는 일단 산량률 목표는 0.1mm 1mm 렌트겐 퍼 아워가 되는 차폐 벽의 두께를 구해야 돼요. 차폐 벽의 두께를 구해야 돼요. 저장함의 납 두께를 구해야 되는데 이 저장함의 납 두께는 차폐했을 때 외벽 표면에서 산량률이 1mm 렌트겐 퍼 아워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정 2를 넣었는데요. 가정 2가 들어갔는데요. 일단 이거는 살짝 위로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살짝 위로 올리고 가정 2가 들어가는데 여기 보시면 선언은 0.5에다가 1.5의 원기둥 형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기둥 형태. 자, 그러면은 0.5에 1.5 이렇게 되어 있는데 0.5고 1.5인데 폐기선언을 보관하는 저장함은 이거의 10배죠. 일반적으로 선언에 비해서 길이가 선언의 그 크기에 비해서 이제 거리가 5배 이상이면 점선언 취급이 가능한데 이 저장함뿐만이 아니라 여기로부터 저장함의 중심선으로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외벽 표면까지의 거리가 5m예요. 이 선원에 비해서 이 벽의 거리도 엄청나게 멀고 단지 벽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은 이 저장함의 크기에 비해서도 지금 이 거리는 10배, 거의 10배에 가깝죠. 이 저장함의 크기에 비해서. 그렇다면은 이거는 굳이 원기둥의 그런 거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냥 점선원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원은 점선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은 점선원을 하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보관법에 들어갈 건데 일단 흡수계선 감쇄계수가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0.751 곱하기 10에 12 dps로 바꾸고요. 거리는 5m죠. 그러니까 500cm의 제곱 이렇게 해두고요. 분계당 감마선을 200% 곱하기 2니까 2, 1D 9 1.25 외브 1, 그리고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3 줄퍼 매부고요. 곱하기 공기죠. 일단은 공기 외벽 표면에서 산량률 이제 인체에 대한 산량률은 아니고 공기로 보시면 되니까 여기 0.02666 0.02666 제곱 센티미터 퍼 그램 에서 곱하기 1000 그램 퍼 킬로그램 곱하기 3600 세크 퍼 아워 이렇게 되고 여기서 곱하기 8.77 곱하기 1 렌트겐은 8.7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레이 이렇게 해주시면은 일단은 우리가 원하는 초기 산량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걸 구해줄게요. 나중에 하려면 번거로워가지고
이렇게 되었을 때 나오는 값은 500에다가 여기서 2행 1.25에 3600, 1000, 6, 8.7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레트겜 맞으니까 1.047 렌트겜퍼 아워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초기 설량률입니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 조건들을 정리해 줘야 되는데요. 이제 감쇄계수를 보시면은 이제 여기 밀도를 줬죠. 예, 선감쇄계수를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선 감쇄계수는 납에 대한 선 감쇄계수랑 스틸이니까 그냥 철로 이렇게 F2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1.3 곱하기 감쇄계수 납은 0.05876 이렇게 됐을 때 납은 0.664 cm 마이너스 1승 철 같은 경우는 0.0535 곱하기 7.8 같은 경우 0.4173 cm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실 때 지금 얘의 두께는 모르는 거고요. 얘를 구해야 되는 거고요. 철의 두께는 줬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디 보자. 직경이고 웹편이고 어디 보자. 웹편입니다. 중심다 수소계수 및 감쇄계수. 아, 여기 있네요. 네. 이 문제 조건이 하도 많아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납의 내면 및 외면은 각각 0.5cm의 두께의 스테인리스 스틸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뭐 제 나름대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가 F2 여기가 F2 0.5cm 0.5cm 이렇게 된다는 거고 여기가 납이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격차폐 계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이중차폐 계열이나 그런 거를 쓸 수가 없고 이때는 간단하게 공학적 방법인 그 B팩터 계산 방식인 곱하기 그래서 F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인데 곱하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거예요. 이렇게 이제 B팩터를 구하는 걸로 저희는 세 번째 과정을 하겠습니다. B팩터 구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총 B팩터를 구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가정만 저희가 세 개를 세웠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 준비가 된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표를 읽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표 같은 경우는 이 R이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MFP 그러니까 평균 자유 행로의 횟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R은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릴렉세이션 냈습니다. 릴렉세이션 랭스 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뮤티랑 같아요. 이거를 한국말로 바꾸면은 이제 방울에서는 광학 두께라고 하고요. 이게 뮤티잖아요. 그래서 T per MFP 즉 평균 자유 행로도 이제 성립이 됩니다. 이렇게 성립이 되고요. 그러면 철 같은 경우는 이미 이게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0.417이니까 이거는 0.5cm였죠. 0.5cm니 RF2는 0.4173 곱하기 0.5죠. 그러니까 0.2087입니다. 이렇게 0.2087인 걸 알 수 있는데 지금 철을 보시면은 0.25에 대한 이 자료가 없고요. 0.5, 0.1이죠. 그러니까 이러면 보관법을 못 쓰고 외삽을 해줘야 됩니다. 임의적으로. 그래서 일단 지금 0.2087에 대한 이제 B팩터를 구해줘야 되는데 자료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임의대로 이제 기울기를 구해가지고 선형 외삽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해주시고 이게 지금 0.5 아이고 잘못 가져왔네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여기가 0.5고요 2고요 1이고요 1, 2, 3, 4, 5인데 여기만 쓸 거예요. 일단 저희 이 간격이 일단 짧으니까 일단 저희는 선형 그래프를 이용할 겁니다. 선형 그래프 이게 지금 그래프가 선형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기울기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해서 이제 기울기를 구해줄 건데 1 빼기 0.5 1.84 빼기 1.4를 하면 이게 기울기죠. 그러면은 0.88이 나옵니다. 0.88이라는 기울기가 나왔고요. 0.5에 대해서 이게 y값이잖아요. 그래서 y값 1.4는 0.88 곱하기 1.4 더하기 b 아니 1.4가 아니라 0.5 더하기 b a라고 씁시다. a 이렇게 하면은 1.4 빼기 0.88 곱하기 0.5 했을 때 a는 0.96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기울기 그럼 이게 지금 선형 그래프라고 가정을 했으니까요. 여기서 0.2087에 대한 이걸 구하면은 B 0.2087은 0.2087 곱하기 0.88 더하기 0.96은 1.144가 나오고요. 그러면 이게 0.2087이니까 1.144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도 똑같은 방법을 구해줍니다. 여기는 1 빼기 0.5, 2.14 빼기 1.53 이면은 1.22가 나오고요. 1.22가 나오고 1.53 빼기 1.2 곱하기 0.5는 여기는 A는 0.92가 나오고 0.92 더하기 1.2 곱하기 0.2087은 여기는 1.175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 값을 구해주면은 2 빼기 1, 1.7175 빼기 1.144 곱하기 0.25 더하기 1.144 그러면 여기 사이 값을 구해주면 1.152가 나옵니다. 반대로 여기 이렇게 구해가지고 구하는 방법도 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 사이 값을 구하려면은 정리를 하고요. 2-1 1.53 빼기 1.4 곱하기 1.25 빼기 1 그러니까 0.25죠. 0.25 더하기 1.4 1.53 빼기 1.4 2 빼기 1 곱하기 0.25 더하기 1.4 하면은 여기는 1.433 여기도 똑같이 해볼까요? 여기서 2 빼기 1 2.14 빼기 1.14 0.25 더하기 1.84 하면은 1.915입니다. 그래서 기울기를 1 빼기 0.5 1.915
빼기 1.433을 하면은 여기도 0.964가 나오고요. 기울기가. 그래서 0.964 곱하기 0.5 빼기 1.433은 A는 0.951 그래서 0.951 더하기 0.964 곱하기 0.6087 하면은 지금 이 사이에 보관해서 지금 일단 여기 잡스러운 거는 지우고 2와 1을 보관해서 얻은 1.25 0.2087의 값 이거는 1.25에서 기울기로 회삽한 값 같다는 겁니다. 얘를 통해서 외삽을 한 거랑 얘네 두 개를 이용해서 보관을 한 거랑 그 결과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철의 B팩터 이거는 1.152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구했다는 거고요. 지금 그래서 총 B 0.25 1.0.2087 1.152 이렇게 구했다는 거고요. 그럼 문제는 이제 납인데 이 납 같은 경우는 우리가 B팩터를 구하고 싶어도 어느 레벨에 존재하는지 그러니까 납의 위치를 납이 어디에 이제 MFP가 어디에 형성되는지 모르고요. 이 에너지에 있는 이 정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B팩터를 지금 당장 찾을 수가 없죠. 이때 이용하는 게 이제 레그레션입니다. 그러니까 회귀 분석. 리그레션인데 이게 이제 회귀인데 회귀. 그러니까 독립변수 어떠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인데요. 이 레그레션 같은 경우 이제 카시오 FX 570 카시오 FX 570 EX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선형외기 분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선형외기를 할 겁니다. 선형외기. 선형외기를 할 건데 이거 하는 방법은 메뉴 6 그러면은 이게 스태티스틱스 통계 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2번 y는 a 플러스 bx 들어가시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xy로 된 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x에다가는 에너지 y에다가는 B팩터 에너지가 아니라 이게 이제 R이 들어가겠죠. 리액세이션 랭스 이렇게 B팩터 넣고 할 건데 왜냐면 지금 여기 이것만으로도 오래 걸렸잖아요. 그래서 미리 제가 해둔 거에 이제 여기 1.25 매브 1.25 매브 여기에 대해서 이 사이값을 싹 보관을 해왔어요. 미리 이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여기까지는 안 한 이유는 그냥 일단 어느 정도 여기서 잘랐다는 것이고요. 근데 제가 어느 정도 잘라서 여기까지만 이제 회귀 분석을 하겠다 이런 것이고요. 근데 지금 1과 2는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가 아니에요. 1.25 매브에 대한 데이터를 구해야 돼서
여기 사이에 있는 사이값을 이제 선형 보관을 통해서 얻어놓는 겁니다. 이건데요. 이거를 이제 여기다 싹 넣을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계산기에 넣으면은 이제 0, 0.5, 1, 2, 3 막 이렇게 넣고 여기는 막 들어가겠죠.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뉴 2번. 그래서 0부터 넣어야 돼요. 0은 1입니다. 0.5, 1, 2, 3, 4, 5, 6, 7, 8, 9, 10. 그리고 맨 2가 0이라고 했는데 0은 1이 들어갑니다. 1, 1.465, 1.765, 2.243, 2.685, 3.0, 3.08, 3.465, 3.885, 4.27, 4.645, 5.43 이렇게 한 다음에 이 값을 넣으셨으면은 옵션 2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걸 누르시면은 4번에 regression 이렇게 적혔을 겁니다. 이거를 4번을 눌러주시면은 이제 A는 0.4511 이렇게 나오고요. B는 0.49553입니다. 이 B가 일종의 기울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푸는 거에서는 회기는 저도 엄청나게 잘 통달한 것처럼 막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B가 저희가 이제 선형 그래프 1차 그래프를 볼 때 그래프의 이제 기울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A는 이제 저희 이렇게 표현하던 거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보시면은 이렇게 됐을 때 B, X는 플러스 A는 Y 라는 식의 대입을 할 거고요. 저희가 원하던 뮤는 줬는데 X가 없죠. 그러니까 이 X 이제 여기 있는 거 살짝 지우겠습니다. 삭제 지워졌네요. 그러면은 0.4511 더하기 0.4955 곱하기 0.664 곱하기 XPB 라는 건데 이거를 그냥 일단은 R로 두고요. 왜냐면은 함수에 들어가는 것 자체는 R이니까요. R로 두고 여기 위에 있는 이 정리된 값을 다시 가져와서 1.047 렌트겐 퍼 아워 곱하기 제가 B팩터를 이렇게 구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1.152 곱하기 1.152 곱하기 0.4511 더하기 0.4955 곱하기 R 곱하기 2 마이너스 첫 회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괄호치고 0.2087 더하기 0.2087 더하기 R 이렇게 했을 때 몇이 넣어야 되냐?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렌트겐 퍼 아워가 나옵니다. 메뉴 1 다시 돌아오려면은 메뉴 누르시고 1번 누르시면은 다시 일반 계산도 됩니다. 일반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솔브를 해줄 거예요. 굳이 뭐 다 필요가 없죠. 그랬을 때 R은 8.3565 이렇게 나왔고요. 이게 근데 뮤x죠. 뮤x고 뮤는 지금 여기
이렇게 0.664로 나와 있으니까 그랬을 때 TPB는 12.59cm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납의 두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고요. 제가 내놓은 답은 이거고요. 지금 저도 이거를 이 정도면 됐다 싶을 정도로 문제를 풀이할 수 있게 된 게 이제 불과 어제거든요. 어제. 그래서 복습하는 겸으로 제가 일단 적었는데 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제 알려주시면 감사하고 불확정한 요소는 지금 저는 여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방사능을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은 의견을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제가 문제는 이렇게 풀었다라고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벌써 이게 31번째 찍었네요. 감사합니다.